민노총 깃발에는 왜 항상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투쟁적 구호가 난무했는지 그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킨 문재인 좌익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경찰과 합동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해 서울 등 전국 10곳 안팎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 단체에 소속된 간부 등이 북한 측과 회합통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수년 간 내사를 해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북괴지령을 처받고 활동하는 국내 간첩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황을 2016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당시 윗선에서 수사 확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윗선에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초 문재인 좌익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던 때였는데요. 당시 사훈 국정원장은 문재인의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민노총 핵심 간부 사건뿐 아니라 다른 간접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보류됐고 이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보류되면서 이들은 그 후에도 해외를 오가며 활발히 북한 공작원을 만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가짜 평화 쇼지랄을 위해 국내 간첩 활동을 방치하고 덮은 겁니다. 한편 국정원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USB에는 낙후된 북한 발전소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한반도 경제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은 이에 더해 원전 관련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좌익 정권이 방치한 게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상당수에 공산당 이념을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국내 공자학원은 한 곳 더 늘어났는데요. 수도권 한 대학교에 설치된 공자학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중국 문화 교재를 입수한 MBN 취재에 따르면 대세를 따른다는 중국어 표현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중국 공산당원 작가의 작품을 인용해 놨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를 다룬 표현이 등장합니다. 해당 교재는 국내 출판사에서 냈지만 공동 저자에는 중국 국적의 공자학원 강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2021년 국내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99종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짜 친중 사대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을 연장했더라면 나라 꼬라지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뻔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마찰을 일으키며 2월 초로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나경원. 지난 1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어제 올린 뉴스링크에 누가 이리 민감하신가 확인해보자 했더니 대다수가 유승민 이준석 지지자들과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시네요. 나경원 대표님이 참도 반기시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이 우리 당 소중한 자산이신데 진짜 어쩌다가 저분들 응원을 받고 있는지 본인께서도 난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간질을 하고 싶거든 기술적으로라도 자중하세요라고 비꼬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18일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 부부를 겨냥해 부부 각자가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창부수라는 말은 참 좋은 동양적 전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이라며 그런데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보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각자의 자리를 가기 위해 부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들은 한 자리도 벅찬 것을 부부 각자가 최고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미국 클린턴 부부라면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윤리의식이 다르니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늘어난 민주당 헛소리 대표 케이스로 고민정도 절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에 부시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착 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한동훈 장관이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장관을 그만두셔야 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이라고 주징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검찰이라면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이라며 장관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 위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건지 모르겠으나 장관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그것은 이미 다 잃고 있는 것 같다고 고민정 주제에 주제 걸치는 소리를 내뱉었는데요. 해당 고민정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민정 또 정신줄 놓은 소리 하네라고 비꼬며 고민정이 설치되며 발악하는 꼴을 보니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민주당 똥줄 타는가 봅니다.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장관 할 때 하던 짓거리를 돌아보라, 민정아. 한동훈 장관은 너무 진실된 말만 하고 있어. 아쉽지 않냐? 라고 힐난했답니다. 진짜 똥줄 타는 사람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재명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김성태를 모른다고 말해왔던 이재명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범죄 용의자들 주특기 일단 아니다, 모른다고 주장. 증인이 나타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우긴다.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자를 당대표로라며 모든 국민이 예상한 그대로 답변하네. 다음 얘기는 뭘까? 만나기는 했는데 기억이 없다? 라고 비꼬았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라사랑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